안녕하세요, 팡팡이들. 옥년중학교 과학선생님 효민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잘 배웠나요? 선생님은 이번 과학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과학이 우리 교과서 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지구과학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과학은 우리 생활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뭔가 지구과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렇죠. 또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맞아, 하늘도 생각나고 지금 우리 낮에 보이는 태양, 달,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도 다 지구과학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몇 가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은 어디에 있을지 우리 주변에서 둘러보는 것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차는요. 첫 번째, 자, 신비한 우주의 세계. 우리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척 광활해서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 누구냐 넌? 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로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거를 미세먼지라고 하는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이 우리 중학교 과정에 있는 단원으로는요. 첫 번째 1학년 1단원 직권의 변화, 그 다음에 2학년 태양계 숙권과 해수의 순환, 3학년 기권과 날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과 우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직권, 우리 땅 이런 것들도 지구과학, 그 다음에 태양계, 지금 태양 포함해서 우리 지구라는 행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천체들이 다 태양계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권, 수는 무슨 수일까요? 물수죠, 그렇지? 해수, 바다 이런 거에 순환. 그다음에 기권, 우리 공기는 어떤 것이고 날씨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별과 우주 이렇게 우리가 다뤄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오늘 일부의 내용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신비한 우주의 세계 볼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여러분들? 되게 하늘을 봤을 때, 밤 하늘 봤을 때 요즘에는 좀 빛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우주는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별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은하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항성, 행성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지구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우리 교실의 경우에는 요 앞부터 저 끝까지가 교실의 크기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도 크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또는 끝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과연 우주의 끝은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생명체는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되게 우주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말 우주는 끝이 아직은 없어요. 되게 무한대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빅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제 빅뱅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요계 대폭발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빅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137억 년 전에 엄청 고온의 고밀도 에너지가 팡 하고 이렇게 폭발, 그 에너지의 대폭발을 바로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폭발될 때 우주가 아주 엄청난 광속을 넘는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고 그때 그 폭발의 영향으로 아직도 팽창 중이다라는 게 바로 우리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우주에 관련된 아주 미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폭발의 끝이 결국에는 우주가 되겠죠? 왜냐면 폭발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었고 이제 그 팽창이 멈춰야지만 끝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빅뱅의 폭발의 끝이 바로 우리 우주의 끝인데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 그때 빅뱅에 의해서 팡 하고 터지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으로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할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무한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유한이다. 언젠간 끝이 있을 거예요. 이 팽창이 멈추게 된다면, 이 폭발의 끝이 된다면 멈추겠지만 아직까지는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끝을 보는 게 지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는. 자, 그래서 팽창 속도가 지금 빛보다 훨씬 빨라요. 빛보다 빠르고, 그런데 얼마나 팽창하고 있는지 그 거리를 재는 것은, 넓이를 재는 것은 또 빛으로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참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죠, 우주에서는. 자, 이처럼 우리 우주는 정말 광활하고 아직도 팽창 중인데요. 여기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는 무한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에 가까운 유한이다.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과연 그럼 우주에서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 속에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계라고 하는 안에, 여기 보면 지구 보이죠? 지구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중학교 친구들은 이미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걸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바로 뭐다? 그렇죠.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을 별이라고 해요.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도는 요 거리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수금, 지, 화까지를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도 뒤에 보면은 큰 것들 보이죠? 목토천에 요거를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수성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수성은 가장 작고, 보면 여기 가장 작게 되어 있죠?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으로, 우리 지구에서의 하루는 1일이잖아요. 24시간. 근데 이 수성이 한 바퀴 돌아서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59일 정도가 걸린다. 우리 지구랑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대기가 없어요. 주변 수성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기온 차가 무척 급격하다. 그리고 위성도 없다. 라는 얘기. 그다음 금성 보면요, 되게 밝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밝고 아주 뜨거운 행성으로 약 467도나 됩니다. 467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뜨겁냐?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얘가 열이 방출됐을 때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온도가 467도까지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이고요. 생명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성 볼게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도 느껴지는 게 크기가 가장 커요. 그리고 무거운 것도 가장 무겁다. 자, 그래서 여기 목성을 보면요, 얘는 우리 지구와 다르게 가스형 행성이에요. 여기 뒤에 목토천해부터는 우리는 암석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딱 밟았을 때 위에 딱딱한 암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데, 여기 목토천해는 가스로 기체, 뭐 수소기체, 헬륨기체, 이런 기체, 메테인 기체, 이런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밟는 것이 좀 어렵다. 자, 그래서 목성에는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으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점이라고 해서 여기 큰 점이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 큰 점, 이게 거대한 폭풍인데 이게 지구의 크기의 3배나 된다고 해요. 사실 이것도 원래 더 큰데 이 같은 화면에다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서 사실 지구보다 이게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구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다. 그만큼 목성 자체가 무척 크죠? 그다음에 토성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고리. 그리고 얘도 주변에 위성, 얘를 둘러싸고 도는 위성들이 무척 많고요.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크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천왕성은 지구의 한 4배 정도 크기가 돼요. 4배 정도 크기로 가장 춥습니다. 가장 춥고
대략 215도씨까지 해당하는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왕성은 천왕성이랑 비슷하고요. 이 해왕성에서의 1년이 지구에서는 165년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를 공전주기, 얘를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왕성은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165년이 걸린다. 우리 지구의 시간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주위에 이렇게 행성들이 있고, 다양한 소행성도 있고 외소행성도 있고, 다양한 모든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태양의 경우에는 우리 태양계의 약 99.8% 정도를 차지하는 질량과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대부분, 그냥 거의 완전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도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서 핵융합이라고 해서 얘들이 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드로메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막, 야, 무슨 쟤는 안드로메다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4차원인 친구들을 우리는 안드로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 좀 가장 익숙한 외부 은하를 말해요.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주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건데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은하이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안드로메다가 관측 장비도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은하라고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 태양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개들이 많지만 우리 은하의 또 다른 은하로는 우리가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안드로메다 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크기가 엄청 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의 엄청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멀리 있다. 얼만큼 멀리 있냐면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해요.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을 가야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가기 힘든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인류에서 큰 발전이 일어나서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가장 빠른 우주선을. 그거를 타고 여행을 가는 데면 150억 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돌아오는데 300억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만큼 무척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는 안드로메다를 갈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2배 이상이나 더 큰 안드로메다이고요. 항성의 개수가 우리는 4천억 개 정도 되지만 이 안드로메다의 경우에는 1조 개의 항성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태양이라는 항성에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 안에도 4천억 개의 태양 같은 별이 있으면 4천억이나 행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당연히 지적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태양 하나에 태양계가 있고 우리의 지구가 있는데 안드로메다는 1조 개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1조 개의 항성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명체가 과연 없을까요? 선생님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물론 선생님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에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 이렇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되게 보면 우주는 엄청 광활하고 계속 팽창하고 있고 심지어 그리고 우리 이 지구도 되게 우리한테 크잖아요. 지구 세계 여행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도 무척 작은 존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서도 무척 작은 존재고 이 은하는 여러 우주 관점에서 본다면 또 엄청 미세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되게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먼지의 방금에 이어서 실제로 우리 지구에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봄에는 특히 이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막 KF94 마스크 꼭 쓰라고 했었던 게 이 미세먼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엄청 빨갛게 뿌옇게 되어 있죠. 그만큼 미세먼지로 지금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맨날 미세먼지 조심하라고 하는데 대체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볼게요. 자,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먼지는 뭐예요? 주변에 막 풀풀 날리고 있는 먼지 보이죠? 청소하거나 방 청소 안 했을 때 막 이렇게 조금만 이불 털면 팍 먼지가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데 이런 먼지를 우리 코랑 입에 다 들어와서 장기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체의 경우에는 어떤 걸로 이 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지로부터 우리 몸은 어떤 것을 발달시켰을까요? 맞아요. 털. 그쵸? 털과 점막 이런 것들로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장기에 이런 먼지들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미세해요. 무척 작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의 방어 체계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막을 수가 없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 크기냐? 약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되는 무척 작은 크기예요. 이게 얼만큼 작은 건지 감이 안 오죠? 우리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이 진짜 얇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미세먼지는 무려 5개에서 7개나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얇은 머리카락 안에도. 그러니까 엄청 미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더 미세한 거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초미세먼지 들어봤죠? 초미세먼지는 그 미세먼지 안에도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들이 호흡기관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미세먼지는 1군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만큼 무척 우리한테 해로운데요. 어떤 점에서 해롭냐? 이제 호흡기에 통해서 우리 몸에 주로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와서 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심혈관, 이런 혈관계에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기대 수명보다 더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이 미세먼지의 안 좋은 심각성이라고 해요.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염증들이 쌓여서 천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무척 위험한데 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가 미세먼지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연 옛날에는 이런 미세먼지가 많았을까요? 아니죠. 옛날에만 해도 이런 얘기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 생겼거든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동차의 화석연료, 공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의 개발 부서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대부분 개발 인력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 만큼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사용보다는 전기자동차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에서의 문제점이 또 질산, 황산물질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거를 필터링해서 내보내는 것에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도 밀접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여운 산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왔었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게 되게 오랜만이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첫눈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눈이 쌓이면 이렇게 얼음도 되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게 되는데 과연 이 눈은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이 눈이 여러분들 여름에 오나요? 여름에? 안 오죠. 적도지방, 그런 아프리카 이런 곳에 눈이 오나요? 절대 안 오죠. 절대 거의 안 옵니다. 올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겨울에만 오고 이런 중위권 또는 극지방, 북극, 남극 이런 곳에서만 눈이 내리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눈이 오게 된 원리에 대해서 보자면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죠?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에 있는 온도가 지표면보다 더 차갑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응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액체 물방울들이 모이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적도지방은 애초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생성이 되더라도 눈으로는 내리지 않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이 중위권이나 극지방, 이런 겨울지방에서는 이제 이 구름 안에서 눈에 발생하기 필요한 준비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 결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차가운 관행각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뭉치고 빙정이 되고 빙정이 점점 커지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수증기인 기체가 얼음으로 되면서 빙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구름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게 눈이 되는 거죠. 빙정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무거워져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생기지 않고 온도가 0도씨보다 훨씬 아래여야지만 이렇게 빙정이 되고 떨어질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처음에 우주, 빅뱅,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었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후의 문제점이 미세먼지가 있었죠. 그래서 미세먼지 다뤄봤고, 눈이 오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지구과학의 원리를 갖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과학적 원리를 함께 달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실생활 예시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이 막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과학이고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팡팡이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